자, 421페이지 이제 행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행렬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그 교육과정에서는 없었지만 그 지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있었어. 그래서 대학교 가면 좀 배우기 때문에 행렬이라는 게 다시 들어온 거야.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인 거야. 예를 들면 A 과일 가게에서는 감, 배, 또 뭐 있을까? 귤 이렇게 있었어. 그다음 B 과일 가게에서도 감, 배, 귤을 파는데 얘네들이 오늘 하루에 팔린 양을 이제 구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자, 그 A 가게에서는 뭐 3개, 2개, 1개, 뭐 1개, 3개, 2개 이렇게 이제 팔렸다라고 하면 이 직사각형 모양의 자료들을 자 봐라.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이용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자료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들 중에서 이 숫자만 이렇게 수만 또는 여기 안에 이제 뭐 문자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수나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3, 2, 1, 1, 3, 2처럼 이 수만 괄호로 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바로 행렬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 이런 표, 직사각형 모양의 표를 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용 있지. 이 내용 수나 문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행렬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의한 거야. 그러니까 수만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간략화한 거야. 그런데 이제 얘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행이라는 건 뭐냐면 행은 이제 그 한자로 가로를 의미하는 거야. 가로. 그래서 이 가로가 바로 뭐야? 얘가 행이어서 얘를 1행이라고 나타내고 두 번째 행이니까 얘를 2행이라고 나타내는 거죠. 행. 그다음 렬은 뭐냐면 렬은 뭐죠? 렬은 세로를 의미해. 세로를 의미하고 얘 세로 얘가 바로 렬 1열. 그다음 얘는 몇이야? 2열. 그렇죠? 그다음 이 세 번째는 얘는 3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행과 열은 가로와 세로로 이루어진 요있지 괄호의 표현을 이용하여 수나 문자를 한 번에 표현하는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행렬이라고 하고 행은 가로, 열은 세로라고 해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행이 2개이고 뭐다? 열은 3개이다 라고 해서 2 곱하기 3 이렇게 2 곱하기 3행열 이렇게 나타내. 앞에 있는 2는 바로 뭐라고? 얘가 행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이 3은 뭐라고? 열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행렬을 어떻게 표현한다? 자, 행렬은 그리고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A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3, 2, 1, 3, 2 행렬이었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각각의 3, 2, 1 요 각각의 값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바로 성분이라고 해. 그래서 이 성분은 뒤에 좀 이따 자세히 더 배울 거고 가로 그래서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행렬 A 행렬은 2 곱하기 3 행렬이고 각각의 성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B라는 행렬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 이 B라는 행렬은 뭐 1, 2, 3, 4 이런 행렬이 있었어. 그럼 얘는 행이 몇 개야? 2개고 그치? 열은 몇 개야? 2개여서 2 곱하기 2 행렬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가로 세로가 같잖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때 특별히 더 2 곱하기 2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2차 정사각 행렬이다 라고 표현해. 이해되죠? 자, 그래서 행렬을 표현할 때는 행렬의 이름은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해주시고 괄호 쳐주시고 행, 2행, 3열 표현했고 자 대문자로 표현하고 괄호 써주고 2행, 2열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 특히 2행 2열 또는 3행 3열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가 같은 행렬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때 2행 2열이면 2차 정사각 행렬. 만약에 3행 3열이면 이렇게 1, 2, 3, 4, 5, 6 아무거나 할게. 7, 8, 9 이렇게 3행 3열인 행렬은 3차 정사각 행렬이다 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행렬의 기본 용어들 반드시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했어. 그치? 성분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성분을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 괄호로도 표현하고 두 번째 뭐 청자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괄호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보시면 얘가 1행 내가 알고 싶은 이 성분은 1행 2열의 성분을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써도 1행 2열의 성분은 1행이면서 2열인 값은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 값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행 2열의 성분을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값도 2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A행렬에서는 A행렬의 성분을 나타낼 때는 소문자로 나타내. 이렇게 소문자. 그래서 A의 1행 2열 이렇게 나타내면 1행 2열이니까 1행의 2열 앞에 있는 수를 행 뒤에 있는 수를 열 해서 1행 2열 1행 2열의 값은 2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A의 성분을 표현할 때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 I, J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I는 1부터 3까지 가능하고 2까지 가능하죠. 행렬이니까 2, J는 몇이다? 1, 2, 3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면 이 A 행렬의 각각의 성분을 표현해준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성분을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성분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자. 참고 이렇게 나와 있어. 참고. 자, 행렬 참고 중 423페이지에 그렇죠? 참고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A는 자, A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 마이너스 3, 2 이렇게 있고 이렇게 3, 0,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4 이랬을 때 1, 3 성분을 구하라 라고 하면 1행 3열의 성분은 2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야. 또는 같은 내용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A 1, 3은 몇이다? 얘가 2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첫 번째 내용이었고 그럼 이런 성분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또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데 미안해요. 분사를 하네. 아, 참. 여기까지만 나타내고 서로 같은 성분, 네, 서로 같은 행렬까지만 좀 나타내 볼게. 자, 예를 들면 저기에서 A의 성분을 A 성분 예를 들면 I, J라고 나타내고 I는 1, 2, 그 다음 J는 1, 2, 3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냐면 요때 A, I, J는 A, I, J는 I와 J를 더하세요 이런 뜻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 즉 행성분과 열 성분 행과 열을 더해서 이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라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은 자 A 1은 1 더하기 1이니까 그 값이 2고 A 1, 2는 2개 더하니까 1 더하기 2니까 몇이야? 그 값은 3이고 A 1, 3은 1 더하기 3이어서 4가 되는 A라는 행렬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1행 1열의 성분은 2였으니까 2, 3, 4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 A, 2, 1, A, 2, 2, A, 2, 3은 어떻게 된다? 얘는 3, 2개 더하니까 4, 5가 돼서 그 다음 3, 4, 5 이런 행렬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성분에 따른 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되죠?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서로 같은 행렬 마지막 같은 행렬은 뭐가 있냐면 정의하기를 A 행렬과 B 행렬이 같으려면 A 행렬이 1, 2, 3,
4 뭐 이렇게 이행 2열 2차 정사각행렬이고 예를 들면 B도 1, 2, 3, 4로 2차 정사각행렬인데 둘의 각각의 모든 성분들이 각각의 행렬에 대한 모든 성분들이 어떻게 된다? 서로 같을 때 3과 3, 여기 4와 4까지 모두 같을 때 모든 성분이 같을 때 그것을 A와 B가 서로 같은 행렬이다 라고 쓴다는 얘기야. 당연히 전제 조건은 얘가 m by n 즉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면 m 곱하기 n 행렬도 똑같아야 돼. 2차 정사각 행렬만 같은 게 아니라 1, 2, 3, 뭐 5, 7, 뭐 1, 뭐 이런 식으로 1, 2, 3, 5, 7, 1 여기서 얘가 이제 A 행렬 이번에 얘가 B 행렬이라 하면 자 A 행렬도 2 곱하기 3 행렬 2 곱하기 3 행렬이고 각각의 모든 성분이 이렇게 어떻게 돼? 같게 되죠. 이럴 때는 서로 A와 B가 같은 행렬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같은 행렬, 상등인 조건에 대해서는 성분이 모두 같으면 같은 행렬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립방정식들이 나올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죠? 좋아요. 자, 행렬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